네, 4월 오늘 29일이네요. 예, 월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키워드 4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역시. 저거 우리 신 기자가 가져오는데 머리 빠지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키워드들인데 첫 번째 2.8%. 아마도 국내의 성장률 전망 관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1분기 우리 GDP 증가율 미국은 안 좋았지만 한국은 깜짝 놀랄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장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재부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나눌 때 경제 성장률 전망 높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였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GDP가 한 0.5%에서 0.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데이터였는데 1분기에 GDP가 1.3% 상승했죠. 기존 전망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고 우리나라 내부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가 기존에 2.3%였는데 2.8% 정도로 높였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기존에 2.2%에서 2.5%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2.7%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우리 성장률 0.6 정도 예상했는데 맞습니다. 1.3, 예, 2배 넘게 예상치를 뛰어넘은 이렇게 많이 틀리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기분 좋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 1분기는 좋았다. 네. 결국에 우리는 우리 무역 대국이니까 수출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관련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좋아질 일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얘기들은 수출도 좋았는데 아니 이게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내수가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제일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내수를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이제 내수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 세부 지표 보면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번 GDP 상승에 예상보다 좋은 건설 투자가 기여를 했지만요. 이게 숫자상 기저효과에 가깝고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 자체는 전년비 감소세라서 건설주는 GDP에 좋은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투자 측면에선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얘기였고요. 최근에 이 엔화가 약하고 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에는 앞으로 수출 관련주 계속해서 좋은 환경일 텐데 이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부분입니다. 가까이는 계속 좋았던 반도체 말고요. 이 자동차가 3월에 수출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꺾였는데 이게 회복했을지가 투자 심리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나올 4월 수출입 동향 이때에 이 부분들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고요. 현대차 경우에는 1분기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 좋았는데 이 물량 감소를 해당 분기에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신차 효과와 2분기에 미국 같은 해외에서 이 산타페 신차 효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 수출이라든가 우호적인 환율 효과 고려하면서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 예상을 기존보다 1.5조 늘려잡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을 했네요. 추정치긴 합니다만 네. 우리 수출 환경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환경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 기자 얘기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랑 경쟁하는 엔화가 너무 지금 약세예요. 지금 맞습니다. N 환율도 좀 아까 보니까 이제 870원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해외 여기 시장에서는 158엔까지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점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전에 한눈에 보는 글로벌 마감 시간에도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증시 포인트 이렇게 짚어드렸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FOMC가 있죠. 예. 요거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이번에는 점도표, SEP라고 해서 단기 경제 전망 요약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일 겁니다. 이 원래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이때 실시간으로 막 미국의 증시들이 출렁거리는 현상 저희가 많이 봤었죠. 이번엔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원래는 금리 인하가 6월 달 정도에는 미국에서 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가까워도 9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를 제롬 파월 의장이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늦춰지면서 환율 상승부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흐름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네, 신 기자가 얼마 전까지 뉴욕에서 파월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분석도 하고 통역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옅어지고 있단 말이죠. 좀 전에 보니까 지금 9월의 금리 인하 확률도 한 40% 정도밖에 맞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 같습니다. 투자 종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국 전 세계 환율이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례없는 엔저 상황에 있는 것도 결국은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 온도차가 다르다는 점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결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형상을 전 세계가 조금 더 길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 효과를 보는 수출주에는 나쁘지 않은 효과가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4월 평균 확률이요, 달러당 1,366원 정도 됐습니다. 1년 전에 어땠는지 찾아봤습니다. 1,310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50원 정도 차이가 날 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어느 정도의 환차익 혹은 환차손 받나 봤더니 대표적인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한국만 1분기에 2,500억 원 정도의 환차익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거고, 금융주들도요, 사실은 고금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수익의 원천인 예대 마진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상사에 조금 더 수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한편으로는 금융주는 외화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화를 빌려준 만큼 평가손이 따릅니다. 빌려줄 때는 이만큼이었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화 대출 평가손에 따른 환차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바로 연휴 시즌. 5월에 연휴가 많습니다. 국내도 많지만 일본, 중국에 지금 훨씬 많죠. 이번 주부터 연휴 시즌 본격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동부가 3국 봤는데 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쉬기는 쉬는데 옆 나라가 확실히 많이 쉽니다. 일본은요, 일단 오늘까지 쇼와의 날로 아마 지난주부터 썼을 겁니다. 쉰 다음에 5월 1일에 노동절, 그리고 3일에 헌법기념일, 4일 녹색의 날, 5일 어린이날까지 쭉 쉽니다. 대기업이면 아마 2일 징검다리 연휴 줄 테니까 이번 주 쭉 쉴 텐데, 그렇게 통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본에는 있고요. 중국도 이제 노동절 연휴로 1일부터 5일까지, 거기는 이동하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휴가를 길게 주더라고요, 연휴를.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1일에 노동절 하루 쉬고 6일에는 이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쉬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관광업종 주가는 좋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우리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옆 나라가 쉬면 우리나라로 좀 놀러 오지 않을까, 혹은 역대급 엔저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좀 나가볼까,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실제로 관광 수요 좀 회복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3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입도객이 하루에 10,000명 수준에 육박을 하면서 사드 사태 있었던 2017년 이후에 최대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개인들이 4월 들어서 대한항공을 한 540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 호텔신라 그리고 강원랜드도 400억 원대 순매수를 하면서 관광주를 좀 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들도 그동안에 이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 봐서 단기적으로는 호텔신라라든가 신세계,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이 중국 내 한국 관광 비자 발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들 많다, 이런 점 들으면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너무 드러난 재료여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나고 나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마운트 곡스입니다. 옛날에 여러 번 들었던 마운트 곡스 얘기인데, 마운트 곡스 사태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마운트 곡스라는 게 이제 2010년대 설립됐던 일본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70% 육박하는 세계 최대 회사였는데, 2014년에 여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비트코인 83만 개를 당시 빼돌려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전체 퍼센티지 가운데 지금 찾은 거는 한 14만 개 정도 되니까 퍼센티지 환산하면은 찾은 거 해봐야 한 20% 정도밖에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83만 개면은 몇십조 원이 순식간에 지금 기준으로 날아간 거거든요. 이 회사가 파산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오래된 지갑에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 망하게 하지 말고 회생 절차를 밟죠.
그리고 나서 이 코인을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게 2021년부터 있었던 흐름입니다. 2021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빠르면은 5월부터 실제로 그동안에 못 받았던 비트코인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마운트국스 파산 때보다 지금 1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몇십조 단위에 되는 얘기다라는 건데 그때까지 코인을 못 받았던 피해자분들은 100배 올랐으니까 지금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돼서 아마 5월부터 채권 상황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당초보다 좀 빨라진 겁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좀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비트코인을 하나씩 이제 거의 파산했던 마운트 곡스라는 일본의 당시에 2010년에 최대 거래소가 속속 상환해주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100배가 뛰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새로 상환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1억 정도는 아니지만 뭐 워낙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면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이런 관련 종목도 있죠. 자, 지금까지 신윤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